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 대비 회계 원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10여 년의 강의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합격생분들을 배출했어요. 강의를 정말 많이 했겠죠.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업 올 때 사실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그렇진 않지만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수업이고 또 드디어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전체 이 재무회계 강의 중에서 회계 원리가 가장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이 설레요. 많이 설레이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자, 우리 이 회계 원리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완전 처음 오셨으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OT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OT를 좀 보려고 하는데, 네, OT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길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 강사 소개입니다. 너 누구니? 저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13년차 회계사고, 강의한 지는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요즘엔 제가 그래도 수강생이 많고 조금 유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뭐 다 설명하고 그럴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정윤돈 치면 쭉 나와요. 유튜버에 정윤돈 치면 쭉 나와요. 요즘은 지나가다 보면 버스에도 제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뭐 제 소개를 하는 건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재 제가 쓰죠.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다 제가 쓰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학기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쓰는 책들이 다시 이제 1위를 탈환했지만 보통 교보문고에서 중급 회계라고 치면 판매량 1위가 제 책이고요. 판매량 2위도 제 책이에요. 그래서 제 책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강사다.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강사 소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이 질문 답변이에요. 질문 답변. 제가 딸이 7살짜리 딸이 있고 5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저의 모든 것입니다. 진짜. 그런데 저희 5살짜리 딸이 이 신데렐라 노래를 요즘 좀 불러요. 뭘 부르냐면 그 있잖아요. 신데렐라 노래.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뭐 케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아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아시죠? 다 아시죠? 그쵸? 그쵸? 모르시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그렇다고요. 근데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계모를 이해를 못해요. 그쵸? 뭐 계모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노래를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모와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불렀어요. 야 수요일아 일로 와봐. 이모가 아니야. 원래 노래는 계모라고 계모. 그랬더니 또 계모가 뭔데 그러더라고. 좋은 질문이야. 계모는 이제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로운 엄마가 오는 거야. 지금 엄마 말고 새로운 엄마가 오는 거야. 막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 엄마가 왜 새로 오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귀찮아하고 아무튼 계모가 아니라 이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럼 계모랑 이모랑 같은 거야 그랬다고. 근데 제가 그때 게임하고 있어서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밖에서 이모를 만났는데 이모라고 안 그러고 계모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 다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회계원리 단계에서 잘못 알고 지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실강 붙는 분도 마찬가지고 인강 듣는 분도 저한테 물어봐야 돼. 가끔씩 저한테 질문 답변하면서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여쭤본다고. 뭐가 죄송해요. 저 그러려고 돈 받아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뭐 인사말을 써주시면 반갑긴 하지만 그런 거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야 되고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막 고민해. 혼자 고민하다 도저히 안 돼서 저한테 그때 와서 물어본다고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논리가 이상한 쪽으로 갔어. 이 논리를 설명한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들을.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나쁜 게 뭐냐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오늘 회계 원리 시작했고 옆에 친구도 오늘 회계 원리 시작했어요. 나랑 직접 수준이 비슷하다고요. 그럼 서로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씩 지나가다가 저도 학원에서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거 질문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그럼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됐습니다 선생님. 저희끼리 해결할게 막 이런다고요. 그럼 지나가다 들으면 막 복장이 터져요. 잘못 물어보고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꼭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제가 인터넷에도 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진짜 요즘에는 이 해커스의 다늙은 아이돌로서 해커스 경영도 있고 공무원도 하고 해커스 금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진짜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한 달에 500개 정도 팔린다고 했었는데 동영상이 요즘엔 정말 한 달에 한 1200개에서 150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번호를 가르쳐 드렸더니 문자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번호는 못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질문 답변 게시판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홈페이지 가봅시다. 그쵸, 이게 접니다. 저죠. 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마이 클래스가 있어요. 마이 클래스를 좀 클릭해 볼게요. 마이 클래스 클릭. 왜 안 되지? 클릭. 예. 마이 클래스를 클릭하면 여러분 강의들이 쭉 떠요. 그 강의 아무거나 딱 클릭해. 아무거나 강의를 클릭하고 아무 강의나 클릭을 하면 화면에 뭐가 뜨냐면 요게 뜹니다. 이 화면이 떠요, 여러분 화면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 클래스 들어가서 여러분 추가하고 있는 강의 클릭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해당 강을 클릭하면 화면에 일단 이게 뜬다고요. 그럼 여기 확대해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맨 밑에 보이시나요? 여기 교수님께 질문 요거 있거든요. 요걸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게 나옵니다. 화면이 전환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르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저한테 매일 아침 9시 아니 10시에 문자가 옵니다. 야, 너 질문 답변 이렇게 밀렸어. 답변 좀 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꼭 이걸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모바일에선 구현이 안 돼요, 여러분. 모바일에선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PC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 답변을 조교를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조교를 안 써요. 조교를 한번 쓸 때도 됐는데 조교를 안 써요. 사실 하루에 저희 질문 답변 제가 받는 게 한참 바쁠 때는 진짜 30개, 40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다 합치면. 정말로 바쁘긴 한데 웬간하면 질문 답변은 제가 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저도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조교가 답변을 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답변 드려요. 제가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우리 수강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강의는 아무래도 회계사 세무사학원이다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공부한 학생만 들어야 되나요? 다른 시험은 안 되나요? 저는 대학교 시험 대비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나요? 저는 다른 금융자격증 공부하려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나요? 다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범위로 하는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다른 교육기관의 회계원리보다 회계사 세무사 학원의 이 회계원리가 길어요. 저 48시간 할 거거든요. 길어요. 왜 기냐면 가장 자세해요. 가장 자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다른 금융자격증 공부하면서 6시간짜리 10시간짜리 뭐 4시간짜리 이런 회계원리 들었는데 그거 들었으니까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되죠? 그럼 큰일 나요. 반드시 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하거나 난 그동안 회계원리 들어도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 갈증을 좀 느꼈다 하시면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인터넷에 후강후기에 대학교 시험 목적으로 이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고사 때 제 수업 듣고 A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수강 기간이 끝났다고 또 이게 공부해야 되는데 동영상 기간을 좀 연장해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 안 되죠. 그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회계원리 들었다면 제 생각엔 이걸 한번 더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도움이 돼요. 좋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학습 순서가 있습니다. CPA, CTA 이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실 때 보면 학습 순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실강에 오신 우리 종합반 학생분들, 우리 종합반 친구들은 학원에서 시킨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저희 시간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가르쳐드리면 당연히 무조건 회계원리 먼저 들으셔야 돼요. 회계원리를 안 듣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없어요. 회계원리를 무조건 먼저 들으셔야 돼. 네가 회계원리 들으니까 회계원리 먼저 들으라고, 회계원리 가르치니까 회계원리 먼저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이걸 들어야 뒤에 있는 게 이해되시기 때문에 회계원리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바로 재정학 입문, 원가회계 입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계원리를 듣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급회계를 들어가셔야 돼요. 회계 원리를 안 듣고 중급회계를 들으시면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회계 원리를 듣고 중급회계를 들으셔야 되고, 중급회계 1, 2가 있습니다. 중급회계 상 한 대, 저는 1, 2로 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책들도 1, 2로 하고 있는데,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중급회계랑 세법을 같이 들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이 세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급회계, 재무회계를 들은 다음에 그거와 세법의 차이를 가리키는 학문이기 때문에 중급회계를 수강하고 들으셔야 돼요. 다만 중급회계 1까지는 좀 들으시고 세법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중급회계도 좀 양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중급회계 1을 듣고 2를 듣고 세법을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중급회계 1까지는 듣고 세법을 중급회계 2랑 같이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괜찮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가 회계를 같이 병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좋아요. 하지만 이 원가 회계도 중급회계 1에서 재고재산까지는 수강하고 들으셔야 돼요. 중급회계 1에서 재고재산 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 듣고 얘 들은 다음에 요 순서로 가시는 게 인간 목적으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저희 재무회계 학습 순서가 나와 있는데, 1단계 회계원리, 2단계 중급회계 1, 2, 3단계 고급회계 플러스 알파로 정부회계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학습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원리 듣고 중급회계 1, 2를 들으셔야 돼. 그래서 모든 학원이 요거 듣고 이거 듣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근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세무사 들을 목적인데 이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이 회계사 강의 들어도 되나요? 중급회계를요? 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회계사 공부할 목적인데 이 세무사 용어로 중급회계 강의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왜요? 똑같거든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요. 중급회계 1, 2까지는 세무사, 회계사가 완전 동일합니다. 시험도 동일해요. 내용 동일, 범위 동일, 난이도 동일 하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급회계 1, 회계원리부터 중급회계 1, 2까지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무차별이다. 모든 학원, 모든 선생님이 똑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계사랑 세무사랑 차이가 나는 게 이 고급회계 때문에 차이가 나요. 고급회계 같은 경우에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엔 고급회계가 세무사 시험이 1차가 있고 세무사 시험이 2차가 있잖아요. 선생님, 세무사 시험이랑 회계사 시험제도 설명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우리 해커스 경영 홈페이지나 해커스 경영의 유튜브 가서 회계사 세무사 시험 비교 치시면 제가 그것만 1시간 동안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이 회계원리 수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만약에 난 아직 회계사 세무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거나 회계사 시험제도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다면 잠깐 이거 스톱 시키시고 유튜브 가셔갖고 저희 해커스 경영에 있는 설명회를 보시던지, 아니면 회계사 세무사 비교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자, 돌아와서 1차, 2차 있는데 고급회계가 보통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엔 0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0, 1, 2, 1, 0, 1, 2, 0, 1, 2 막 이렇게 갑니다. 2차 시험엔 나온 적이 없어요. 지분법을 이 고급회계로 보면 한 번 나온 적이 있지만, 사실 지분법을 산업관리인력공단은 중급회계로 보기 때문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난이도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무사 시험 목적으로는 고급회계 4시간이면 끝나요. 1차 시험 목적으로. 2차 시험 목적으로는 6시간 정도 가고요. 요거 제가 이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해커스 경영 유튜브나 무료 강의 가면 이미 4시간짜리 무료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클리어 돼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실강으로는 제가 1년에 한 번 1차 시험 임박해서 한번 특강해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들으시면 돼. 2차 때는 나중에 요거 할 거고요. 이것도 이미 무료 강의로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고급회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1차도 2차도 고급회계 비중이 높아요. 높습니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거 1, 2차 다 합해서 30시간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이건 따로 강의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중급회계 시간이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랑 세무사랑 시험의 난이도, 특히 회계학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고 요게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게는 세무사는 그 시험 범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요게 별도의 과목으로 그 우리 김용우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니까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교재와 개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신영걸 교수님의 밀레니엄 IFRS 회계 원리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제 교재를 씁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교수님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너무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제 책을 새로 냈습니다. 예, IFRS 회계 원리 제 책 정윤돈 여기 꼭 정윤돈 들어가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이 책을 냈고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쵸? 선생님 새로 나온 책이니까 오타가 좀 많지 않은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제가 몇 년 동안 수업했던 자료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타가 없고 제가 요즘에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초부터 그 제 교재만 검수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직원들도 계속 채용하고 알바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 교재 작업하는 데만 1년에 5천만 원 정도 직원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오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교재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 교재 특징을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정말 시험을 위한 교재입니다. 회계원리 같은 경우에 너무 두리뭉실하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를 공부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미처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 듣긴 들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시험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시험을 위한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이도 좀 상세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툴, 왁구 같은 것들은 제가 책에 별도로 기재를 좀 해놨어요. 아무래도 제가 쓴 책이고 제가 수업하려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필기노트는 회계원리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책, 제 수업에서는요. 왜냐면 제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적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필기하다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 쳐다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거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넘겨보고 깜짝 놀래고 그래요. 그래서 제 책에 제가 필기하는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필기노트 같은 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우리 책을 잠깐 보면 자, 저희 책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책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셀프 스터디가 있고 뭐 나중에 뒤에 넘겨보시면 여기 한참 뒤로 넘겨보시면 나올 텐데 셀프 스터디 좀 넘겨볼까요? 쭉 넘겨볼게요. 너무 많이 넘겼네. 네, 쭉 넘겨보시면 이렇게 에디셔널 코멘트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 스터디랑 에디셔널 코멘트가 있는데 셀프 스터디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정리해놨거나 우리 시험에 기출됐던 말문제 문구를 정리해놨거나 계산 왁구 같은 걸 정리해놨기 때문에 셀프 스터디는 제가 뭐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에디셔널 코멘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와야 될 내용들을 시험에서 나와야 될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들을 여기 심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배경 설명을 듣고 싶으면 그때 이걸 보시면 돼. 그래서 에디셔널 코멘트는 꼭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건 좀 읽어보세요 하는 것들을 위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활용법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보시면 수업 준비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준비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렇게 교재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화면에 책을 띄우거든요. 교재 갖고 오셔야 돼. 교재.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 연습장이요. 우리가 이 대학교 때 수업 듣었던 버릇을 못 버리시고 제가 교재에 제 내용이 다 와 있지만 그래도 배경 설명하려고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책에 바로 옮겨 적는다고. 물론 이 회계원리야 한 번 보고 말책이지만 중급회계 책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연습장을 갖고 오셔서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연습장에 옮겨 적으시고 복습하실 때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책에 예쁘게 옮겨 적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도 풀어보라고 하거든. 그럼 책에 막 풀고 있어요. 몇 년은 볼 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장을 갖고 오셔서 일단 필기는 수업 시간에는 연습장에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도 연습장에 하시고 그리고 책에 옮겨 적은 버릇을 좀 들여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가 계산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계산기. 물론 오늘 뭐 내일까지는 계산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군인은 총, 회계사는 엑셀, 수험생은 계산기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카시오 요거. 그래서 카시오 12자리 14자리가 있는데 웬간하면 14자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세법 같은 경우에 단위가 커요.
그래서 14자리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사시면 되는데, 이 카시오도 모델이 많거든요.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치면 나와 있어요. 그거 네이버에 그냥 주문하시면 돼. 뭐 알파문고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친 다음에 요거 나오면 요거 구입하시면 돼. 요거 아시겠죠?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요걸 구입하시면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는 공대 나와서 공학용 계산기 있거든요. 공학용 계산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오셔야 되고, 간혹가다 제가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시험 보거나 수업 시간에 풀어보라 보면 핸드폰으로 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 계산기로 연습하셔야 돼. 계산기 빨리 치는 것도 꽤 나중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계산기 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이요. 좋아요. 계산기까지 우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준비사항 받고 수업 진행을 봐야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옵니까? 재밌어야지. 제가 사실 웃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례 얘기도 많이 해. 그리고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막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어려운 얘기 막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에폭시 수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 뭐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사례 먼저 좀 들어보시고,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 할 건데 필기 할 거예요. 당연히 필기합니다. 실반에. 그렇죠? 물론 이 필기는 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필기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교재 밑줄 긋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수업 시간에 요거 책을 쓰니까 책에서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거드리고, 필기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자, 요 부분에 뭐라고 필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랑 같이 보시고 밑줄 그시면 돼. 제가 책 보라고 할 때까지는 안 보시고 저만 보시면 돼. 아시겠죠? 제가 교재에 밑줄도 거드리고 다 씹어 먹여서 입에 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에 있는 예제 기출풀이 당연히 해드릴 건데 뒤에 확인 문제는 안 풀어드려요. 어느 학원도 뒤에 확인 문제를 실제로 풀어드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연습장에 하셔야 돼. 법대랑 이 사시 공부하시던 분들이랑 우리 회계사 세무사 학생들이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잖아. 책 보고 있다 탁 넘기고 또 이러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뭔가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책에 있는 걸 다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연습장, 내가 쓴 연습장에 쌓이는 것만큼 내 실력이 느는 거지, 눈으로 오래 봤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손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몰라 일단 외워요. 몰라 일단 외워는 없어. 그럼 못 풀어. 이해해야 돼. 그럼 도대체 이해하는 게 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이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이해하는 게 뭔데? 이해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옆에 친구,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짜 잠깐 중간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나중에 이게 앞줄이 안 앉고 뒷줄에 이렇게 앉는 분들이 많아요. 앞줄이 앉으면 제가 물어보거든. 그럼 동영상 보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본인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고, 그럼 실력이 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지각이나 결석하면 안 돼. 지각이나 결석. 일단 결석을 내가 3번 이상 했다. 그럼 다른 거 하세요. 제가 이런 쓴소리는 거의 안 하는데 결석 3번 했으면 다른 거 하세요.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석이요. 지각이요. 여러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는데 초반에 한 10분 안 봐. 그럼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각했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배경 설명을 한다고요. 배경 설명 하나도 안 듣고 이제 이론 설명해.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오시기로 하셨으면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아시겠죠? 지각 3번 하는 것도 사실 결석이랑 똑같아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늦으셔도 안 돼. 제가 학생들이 그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까요? 어떻게 하면 동차 합격할까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겠죠? 좋은 교재 만나야겠죠? 공부 많이 해야겠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딱 하나요. 전출하시면 돼요. 여러분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시간 내에, 내가 목표로 한 시간 내에 다 들으시면 돼. 근데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이거 끊어놓고 수강기간 끝날 때까지 완강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각이나 결석하시면 안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완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그렇죠? 저는 이 회계사잖아요. 저는 뭐 세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3년 차인데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직업의 장점은 앞으로 하나씩 얘기할 겁니다. 오늘 다 썰을 풀 수는 없으니까. 정말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벌어요. 제가 시간적 여유, 요즘 학원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진 않지만 뭐 여유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뭐 심적으로도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제 사업이니까 뭐 누구한테 갈굼당할 일도 없고요. 정말 최고의 문과에서 이거만한 직업이 제가 볼 땐 변호사랑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전 딸이 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 한다 그러면 적극 추천이에요. 뭐 제 사무실 물려주기도 해야 되지만 적극 추천입니다. 하지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해주셔야 돼. 시간을 많이 써주셔야 돼. 그냥 나는 영어 토익 공부하듯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냥 수업만 듣고 공부하겠다. 그렇게는 안 돼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은 공부하셔야 돼.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괜찮죠? 8시간. 꾸준히. 주말 빼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마지막으로 좌절금지입니다, 여러분. 좌절금지.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수많은 좌절의 시간이 와요. 나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앞에 있는 애들 막 끄떡끄떡 거리고 있다고요. 그 학생은 저랑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끄떡끄떡하고 있지 그 학생도 몰라. 나는 처음 수업 들어가고 시험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면 퀴즈 보면 막 틀린다고 점수가 안 좋아. 앞에 다 맞았대. 그 학생은 한 번 더 듣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회계사 시험을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카투사 나왔긴 했지만 군대 제대하고 유럽 여행 갔다 온 다음에 공부 시작해서 6개월 만에 회계사 1차 시험 딱 붙었다고요. 쩔죠. 찢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하루에 거의 한 5시간 자고 공부를 했어요. 거의. 그쵸? 그렇게요. 그런데도 점수가 잘 나왔을까? 제가 회계사 시험 1차 보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봤는데 전 과목 평균 38점 나왔다고요. 그러면 전 과목 꽈락이잖아. 평균 60점 맞아야 합격인데 힘들었죠. 멘탈 털렸죠. 근데 시험장까지 시험날 그날 그 시험 한 번만 잘 보면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하루에 5시간 자고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날 되더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쪽지 시험과 퀴즈 모의고사 볼 거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보는 날 그날 한 번만 잘 보면 돼. 그때까지만 실력 만들면 돼. 보이지 않게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용이 어렵다고 이해 못했다고 앞 사람들 다 옆에 친구들 다 아는 것 같다고 옆에 친구보다 시험 못 본 것 같다고 고민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 그냥 우직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직하게 아시겠죠? 우직하게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흔들리면 안 돼. 괜찮을까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OT 했고요.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일단 여러분 10페이지 피시고요. 우리 오늘 배울 걸 좀 정리해보죠. 오늘 항상 제가 시작하면 오늘 뭐 배울 건지 얘기할 겁니다. Today's 토픽. 자, 선생님 여기 복수 와야 돼. 나 그냥 토픽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로 회계가 뭔지 배울 겁니다. 선생님 저 알아요. 회계 뭔지 뭐 이딴 얘기까지 해요. 정말 중요해. 회계가 뭔지를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가 뭔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1교시 때 이걸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 그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윤도나 네가 공부한다니까 내가 돈을 대주긴 대주는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됐고 회계가 뭐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2차 유예생 때였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좋은 거! 그랬어요. 우리 오늘 그 회계가 뭔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울 거냐면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뭔지 배울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세무사 할 건데 회계사가 하는 일 왜 배워요?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하는 일을 배우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앞으로 요거 배울 거거든. 갭이 뭔지도 배워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세무사 종합반인데 왜 회계사 얘기를 하냐면 회계니까 그래요. 세법 가면 세무사 얘기만 해요. 그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뭐 할 거냐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IFRS라는 게 뭔지 배워볼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IFRS가 뭔지 여기까지 이걸 배워볼 거고요. 자, 지금부터 가보죠.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회계가 뭔지를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 주식 하시나요? 주식? 전 안 해요. 성격이 소심해서 하면 미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주식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동원인데, 대기업 다니거든요. 동원인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뭐 신라호텔 주식사 그러면 사드 터지고, 저기 뭐 하나투어 주식사 하면 코로나 터지고, 약간 이런 애야. 걔가 주식만 사면 쭉쭉 내려가. 제가 걔한테 그러거든요. 야, 좀 사지마, 넌 착실하게 모아, 왜 그래, 그런다고요. 근데 그냥 쭉쭉 사. 근데 어느 날 술 마시는데, 여러분도 이제 회계사 세무사가 되시면 주변에서 그렇게 주식을 물어봐요. 잘 모르는데 물어본다고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술 마시는데, 야, 윤도나, 너 이 회사 들어봤니? 이 회사가, 회사 이름 아직 얘기 안 할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빌 게이츠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고 극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것도 다 언론 플레이였지만 아무튼 그랬대요. 제 친구가 그러는, 야, 빌 게이츠가 극찬하는 회사가 있대. 그리고 얼마 전에 소지섭 씨가 광고했대. 이 회사 요즘 잘 나간다는데 나 이 회사 주식 살려고 그러는데 너 들어봤니? 이러더라고요. 안 들어본 회사였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몰라,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술 마셨을 텐데, 얘가 오늘 그날따라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또 돈 날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잠깐만 하고 그 회사의 회계 정보를 좀 봤어요. 자, 봐봐. 그 회사가, 전 어려운 얘기 안 해요, 1년 동안 번 돈이 1조였대요 1조 원. 우리나라에서 번 돈 1조 넘는 회사 많지 않아요. 1조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1조 이랬다고요. 근데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 번 돈이 1조인데 이 회사 빚,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차입한 게 8천억이었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1조나 버는 회사가 은행에 대출을 8천억이나 받아? 왜? 그리고 봤더니 외상값, 물건을 외상으로 판 거죠. 외상값이 9천억이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물건 팔아서 1년에 1조 버는데 9천억이 90%가 외상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다는 표정인데 나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그쵸? 외상값이래.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설마 아닐 거야 하고 봤더니, 이 회사가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현금을 봤더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래. 제가 여기까지 보고 딱 덮었어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래. 아니, 1조나 버는 회사가 현금이 마이너스래.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딱 덮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친구 이름이 동원인데, 동원아, 여기 술값이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고기 먹었으니까 이건 네가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원이가, 아니 내가 왜 내,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내. 그리고 너 이 주식 사면 아주 나랑 위절인 줄 알아, 그랬다고요. 절대 사지 말랬다고요. 그랬더니 일단 술값은 걔가 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걱정돼서 택시에서 다시 한번 전화했어. 동원아, 너 그 주식 사면 아주 나랑 끝인 줄 알아 하고 전화 끊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회사 주식을 안 줬지.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 줄 알아요? 그 유명한 모뉴엘이라는 회사예요. 지금도 네이버에 모뉴엘 치면 역대 우리나라 최대 회계 부정 중에 하나로 나와요. 이것 때문에 골로 간 은행들이랑 골로 간 투자자들 엄청 많아요. 마치 최근에 나왔던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근데 그 회사보다 이 회사가 더 악질이야. 이 회사는 정말 사기를 쳤거든. 이 회사가 어떤 구조였냐면, 여기 모뉴엘이 한국에 있어. 한국에. 그럼 저기 파파뉴기아 막 이런데, 저기 남아메리카, 저기 뭐 이런데, 콜롬비아 이런데 회사를 하나 만든 거야. A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회사는 모뉴엘 주니어야. 모뉴엘이 만든 회사라고. 얘가 나고 나가 얘야. 아무도 몰라. 근데 그쵸? 해외에 있는 회사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얘가 나라는 걸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디 판 거야? 얘한테 물건을 판매했다고요. 어떻게? 외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1조 쉽게 나온 거지. 번 돈이 1조 쉽게 나온 거죠. 내가 나한테 파는 게 뭐 계속 팔면 되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돈이 없겠지. 돈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팔면서 돈을 계속 줘, 1조씩이나. 그래서 외상값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외상했으니까. 근데 돈은 필요하잖아.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금융기관,
금융기관. 여기 은행이 있으면 은행한테 야, 은행아, 나 해외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한테 돈 받을 권리가 9천억이나 있거든? 요 9천억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받으면 안 될까? 그랬다고요. 그 은행들이 이런 거 잘해줬거든, 옛날에는. 그래? 그럼 네 외상값을 담보로 너한테 돈 빌려줄게. 대출해줬다고요. 이런 식으로 은행에 돈을 계속 대출해줬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나한테 풀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겠지? 그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요거 담보로 돈 빌려왔어도 돈 갚을 방법이 없겠지? 근데 은행도 빌려주다 이제 돈을 좀 회수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돈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겠지? 그래서 얘한테 안 가고 은행이 얘한테 바로 찾아갔다고. 파파뉴기아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앉아있어? 모뉴엘이 앉아있는. 어머, 어서오세요. 모뉴엘입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은행도 요거 대출금 날리고 이 회사는 없어지게 됐죠. 사실 이런 것들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요. 괜찮을까요? 그 제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했어. 윤도나, 와, 내가 너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니? 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또 한 3천만 원 정도 날릴 뻔했다. 고마워, 사랑해 하고 끊더라고요. 이게 회계예요. 이 과정이 회계야. 이 과정이. 보세요. 지금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있었지. 자,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그럼 제 친구는 뭐해? 지금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지. 고민할 때 뭐가 필요했어? 이 친구가 빌 게이츠가 좋아한대. 소셜 광고했대. 그리고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봤죠.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주식 살 때 뭘 좀 알아야 사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럼 정보 이용자가 뭘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대. 아유, 정보 이용자가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대요. 이때 뭐?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 근데 아무 정보나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죠. 아우, 저희 이러니까 주식 사세요. 아우, 저희 이러니까 사지 마세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그게 회계예요. 회계가 뭐라고?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야. 괜찮죠? 단순히 작성하는 게, 뭘 끄적끄적 종이에 작성하는 게 회계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괜찮을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보세요. 어떤 기업이 받을 돈이 100억 있대. 그리고 줄 돈이 50억 있대. 그럼 정보 이용자한테 저희 받을 돈 100억 있고요, 줄 돈 50억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예 어차피 줄 돈이랑 받을 돈 퉁치면, 두 개 퉁치면 남은 돈은 50인데 그냥 받을 돈 50 있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가 지금 받을 돈 100억 있고 줄 돈 50억 있는데, 받을 돈 100억 있고, 이렇게 할까요? 제가 결혼할 때 2억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 모르게 대출이 1억 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1억 있다고 그랬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걸렸어. 은행 대출 1억 있는 거. 근데 아내가 그러다, 왜 얘기 안 했냐고. 아니 어차피 2억에서 1억 빼면 1억이잖아 그랬다고요. 근데 아내가 엄청 불꽃같이 화를 냈거든요.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 이렇게 제공해야 돼요. 왜? 회계라는 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 이렇게 줘야 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아닐까? 받을 돈은 100억이나 되지만 빚도 좀 있어. 이거 알아줘야 돼. 그쵸? 너도 아내한테 나 지금 현금 2억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1억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퉁쳐서 1억 얘기하면 아내가 저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회계는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여러분, 그럼 나온 김에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지우고. 봐봐. 우리 부기라는 게 있어요. 부기.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보죠. 부기라는 게 있어요.
부기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장부를 작성, 기록하는 게 부기입니다. 제가 회계사 시험 붙고 만났던 여자분이 있어요. 그 무남동료 외딸이었는데 거기 아버님이 저를 엄청 싫어했다고. 이유도 없어. 그냥 싫어했어. 옛날에 그 아버님 참 싫었는데 지금은 저도 딸만 2명이거든요. 7살, 5살? 유치원에서 어떤 남자애 손잡고 오는 것만 봐도 싫어요. 이해가 돼. 근데 너무 절 싫어하니까 그때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야. 아빠 걔 너무 뭐라 그러지 마. 걔 그래도 회계사야. 그랬더니 그분이 회계사? 야 그거 기껏해야 북이나 하는 새끼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북이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들켰네? 맞아 나 그런 남자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이 회계는요 장부를 작성하는 거 플러스로 이 장부에서 의미를 뽑아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북이랑 회계는 달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전산세무회계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전산세무회계는 이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회계는 이쪽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우리 교재 좀 보죠. 교재 보시면 현재 회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림 보시면 여기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어려운 말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기 식별 보이시나요? 식별? 이 식별이 다른 말로 알아보다예요. 알아보다. 당분간은 식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면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본다, 알아보다. 여기까지 봤고요. 측정이라는 단어도 우리 가끔 쓸 겁니다. 측정. 측정은 뭐냐면 금액으로 기록. 금액으로 기록하는 걸 측정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기록하는 걸 측정이라고 해요. 괜찮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회계의 정의를 한 줄로 정보하면 뭐라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괜찮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기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말문제가 나온다면 말문제 나올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문제 나올 건. 요 밑에 문구가 말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고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회계가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 회계가 뭐라고요? 그쵸. 정보 제공. 정보 제공. 회계 뭐라고? 정보 제공. 그럼 회계라는 게 결국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럼 회계 정보는 뭐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두 개 보면 회계 정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재무적 정보가 있어요. 자, 이것도 회계 정보고 사실 이것도 회계 정보거든요. 어떤 게 재무적 정보 같아요? 이것도 회계 정보고 이것도 회계 정보야. 어떤 게 재무적 정보야? 재무적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적 정보예요. 이거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지. 재무적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적 정보는 다른 말로 어떤 특성도 갖고 있어요. 이미 올해 1년 동안 번 돈이지. 올해 1년 동안 빚낸 거지. 올해 1년 동안 외상한 거지. 올해 1년 동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잖아요. 이미 이러한 일을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도 해? 과거 정보라고도 해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무슨 정보도 있어요? 비재무적 정보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재무적 정보는 뭐겠어? 빌 게이츠가 좋다고 한 거지. 소희섭 씨 광고했대. 연예인이 광고하면 좀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비재무적 정보를 뭐라고 그래?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걸 비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30년 후에 대기업으로 남아있을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며. 그쵸?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런 정보 무슨 정보를? 미래 정보라고 그래요. 미래의 회사가 잘 될 것 같다고 했으니까. 괜찮죠? 그럼 정보를 보면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가 있고요. 비재무적 정보, 화폐 단위로 측정 못하는 정보와 미래 정보가 있는데 회계 정보는 둘 다를 포함할까? 재무적 정보만을 얘기할까?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 플러스로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회계 정보는 비재무적 정보나 미래지향적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돼요. 옛날엔 단순히 우리 얼마 벌었어요? 우리 빚 얼마예요? 이런 것만 회계 정보로 제공했다면 요즘에는 우리 지금 신사업 준비 중인데 이거 대박이야. 기대해. 이런 것도 다 회계적 정보로 봐요. 괜찮을까요? 자, 줄 그어볼게요. 줄 그어보시면 여기요, 여기 봅시다. 현재에는 회계 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하여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 AND로 쓰면 되겠지.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한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의 뜻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폐를 측정 가능한지, 화폐를 측정이 불가능한지. 괜찮죠? 그래서 굳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면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지향적인 정보도 회계 정보에 포함한다. 여기까지 봤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읽으면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니까 읽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구는 지금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아직 안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요 문구는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2 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를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요거 읽었을 때 요거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13페이지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되니까.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봤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자주 쉬진 않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막 1시간 반씩 하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회계 원리만큼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